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1,6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전망인 가운데 우리 방산업계에 긍정적인 결과로 돌아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6년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의 내부와 훈련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훈련에선 우리 해군과 미군의 초기기가 음파를 탐지해 타격하는 훈련까지 실시됐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이 국가지정 대테러 특공대 저격수들의 전술 교류를 위한 통합훈련을 했습니다. 특수전전단 특전 요원을 비롯해 경찰 특공대와 해양경찰 특공대, 대테러센터 저격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K방산에게 1조 750억 달러, 우리 돈 1,600조 원에 이르는 미 해군 신규 함정 조달 시정이 열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국인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관한 공식 환영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전쟁부와 해군이 우리 조선사들에게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 이른바 RFI를 보낸 사실도 방산업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특수선 조선사들이 미국의 전투함 설계와 건조 역량 등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말 기준 296척인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규모로 추산했고 총액으로는 1조 750억 달러, 약 1,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만남으로 1,600조 원 미 해군 함정 시장이 K방산의 눈앞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르웨이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정상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국방과 안보,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어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자원과 경제,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요나스 가르스텔의 노르웨이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먼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맺은 인연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르웨이가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에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의료 지원을 해준 점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이 발전해온 점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우리 무기 체계에 보여온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기술과 국방 산업 협력이 더 강화되길 기대했습니다. And since then, I think we have made some important decisions in the area of defense. We have agreed to work on a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경제, 산업, 문화 또는 국방 영역에서 서로 큰 도움을 주고받는 매우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음을 설명하며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전략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교역을 포함해서 이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특히 K9은 현지 생산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 are already some interesting investment, Korean investment in Romania. Once on the defense industry side. 이 대통령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실질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기술 개발도 하고 공동 생산을 하고 제3세계에도 함께 진출하는 이런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우리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토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과 공급망,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바닷속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PA-day 포세이돈이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과 무인 공격정 개발을 공개하며 위협을 높여가는 가운데 우리 해군과 미군의 초계기가 함께 음파를 탐지해 타격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하와이 호놀룰루의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 P-8A가 인근 해상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국의 P-8이 잠수함의 기동을 그대로 모사하는 잠수함 모이체를 한국과 미국의 작전 예상구역에 각각 하나씩 떨어뜨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모이체는 실제 잠수함처럼 정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은밀히 기동하는데 한미 초계기들의 목표는 이를 해상 초계기로 탐지한 뒤 표적 산출, 기동 차단, 가상 공격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P-8A는 소노브이를 이용한 탐지 외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및 간파 적외선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잠수함 추적을 시행합니다. 특히 디젤 잠수함은 안전한 부상을 위해 마스트를 위로 올려 주변을 정찰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는데 P-8A의 레이더는 이 찰나의 순간을 탐지해 자망 중인 잠수함을 잡아냅니다. 기존 P3보다 음향 탐지 능력이 약 2배 향상됐고 소노브이도 최대 120여 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중, 해상, 육상에서 수신되는 전자파들을 포착하는 전자기 탐지 수집 범위도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훈련은 한미가 수행하는 총 4번의 한미연합 대잠전 중 마지막 훈련으로 한미해군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남은 기간 13번의 다국가 대함전 훈련을 추가로 수행하며 기량을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2026 림팩 합동훈련 통제단장을 맡고 있는 미 해군 제3함대 부사령관 수잔 베일리 소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 해군의 리더십과 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In my view, they are a world-class partner with world-class capabilities. 어메이징이라는 표현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뜻하는 피노미넌, 그리고 세계 최고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 월드 클래스. 2026 림팩 합동훈련 통제단장인 수잔 베일리 미 해군 제3대 부사령관이 미국 국무부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를 향해 역대급 극찬을 합니다. 그 주인공, 바로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베일리 단장은 브리핑에서 30개국 연합군의 준비태세와 미래해전 전술 등 다양한 현안을 설명하며 이번 훈련의 중요한 이정표를 덧붙였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해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민팩 역사상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 이어 역대 4번째이자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거대 다국적 전력을 총괄하는 해상 구성군 사령관에 임명된 한국의 위상을 단적으로 증명했다는 평가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Navy and specifically Admiral Kim In-ho serving as the Maritime Component Commander is a powerful testament to the strength and the maturity of our alliance. This is a role of immense responsibility, and their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lead a multinational force at this scale demonstrates their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우리 해군의 자산과 압도적인 해상 기동 능력을 직접 체험했을 때의 소회도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I have been on board the ship myself, and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heir naval assets, I will certainly leave that up to the country itself to talk about their capabilities. But a phenomenal ship, in my view. 아시아 최초로 거대 연합 함대를 이끄는 우리 군의 리더십과 전력 배치는 전 세계 군대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델이라며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돼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uth Korea's leadership and the deployment of their forces at RIMPAC is certainly a model for the future, and we're immensely proud to serve alongside our Korean allies in this capacity. 미군 합동훈련 통제단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전 세계 월드 클래스로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네,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미동맹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은 전자권 전환과 한반도 핵 문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핵심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현안을 놓고 한미 안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미동맹 포럼에 참석한 마이클 플린 전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자체 핵무장보다는 미국이 가진 핵우산을 부각한 겁니다. A long-term security umbrella, right? And that's for this whole region out here. So the regional umbrella that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provides, you know, whether it's satellite capabilities or certainly submarines and missiles and our naval capabilities. 한미동맹에 대해선 6.25 전쟁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have a responsibility to remind the next couple of generations why we're in this room. And don't let the tyranny of distance of time break the bond that was developed really in bloodshed. 그러면서 최근 발전된 한미의 경제적 관계는 군사적 유대 관계 덕분에 보호받고 있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질문엔 전자권 전환은 전장에서 가장 민감한 결정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전환 시점은 가장 취약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과 검증을 거친 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방한기간 비무장지대와 국내 방산기업 등을 방문하며 일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한미가 서울 용산에서 정부기관과 연계한 전략적 소통 대응 도상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9일 진행된 훈련에는 합참과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와 사이버, 우주, 전자기 위협 대응, 또 군사작전에 대한 국내외 지지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육군 51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실전 같은 도시지역 작전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적의 은거가 예상되는 건물을 향해 신속하게 진입하는 장병들. 복도와 계단을 확보하며 팀 단위로 내부를 수색하고 이어 순식간에 적을 제압하고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육군 51사단 기동대대가 실제 도시와 유사한 환경에서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은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채 근접 전투와 전투 부상자 처치, 소형 전술 차량 전투 등 다양한 전투 기술을 숙달하며 도시지역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엔 최근 전장에서 위협이 커지고 있는 드론 공격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도시지역작전 훈련도 변화하는 전장에 맞춰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드론을 활용한 공격 상황을 반영해 장병들이 실제 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자폭 드론 공격으로 차량이 파손되고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드론 식별과 대드론 대응, 전술적 응급처치까지 실제 작전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건물 내부에선 출입문 개척과 격실 진입, 적 제압까지 실제 작전 절차를 반복하며 팀 단위 전투 행동화를 완성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도시 지역의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조건 반사적인 전투 행동을 익히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원 모두 도시 지역의 다양한 작전 환경 속에서 조건 반사적인 전투 행동화를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해 국민 보호와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전장의 모습은 바뀌어도 승리를 준비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반영한 실전적인 도시지역 작전 훈련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전투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민영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이 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육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갖춰야 할 능력과 첨단 기술 기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 육군이 갖춰야 할 능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육군이 인공지능과 무기체계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발전 방향과 미래전 수행 능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미래 육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첨단 전력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과 육군의 정체성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의 힘은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조화롭게 맞물려서 융합될 때 비로소 강력한 육군력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들은 미래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실제 전투력으로 연결하는 군사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무인체계 활용 등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AI가 미래전하고 결합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과 정부와 그리고 민간인, 우리 이제 국민들이 같이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지난해와 달리 미래 육군의 주역인 사관생도와 소대장 등 초급 간부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포럼장에는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관련 장비도 소개됐습니다. 근접전투 훈련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실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화기용 비살상 교탄과 올해 국산화된 교육용 드론 등이 전시됐습니다. 가상 증강현실과 실제 기동훈련을 연계하는 통합훈련 체계와 AI, 디지털 트윈 기반의 미래 훈련 체계 구축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육군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면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모습들을 담고자 오늘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군은 미래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을 운용할 조직과 인재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육군이 준비해야 할 능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능력을 높이고 군사 혁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파이팅!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이 국가 대테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테러 특공대 저격수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훈련은 국가지정 대테러 특공대 저격수 간 전술 교류를 통해 저격수 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을 비롯해 경찰특공대와 해양경찰특공대, 대테러센터에서 저격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 인원들은 저격수 사격에 관한 전술을 교류하며 노하우를 공유하고 주야 간 거리별 사격 훈련을 통해 저격수 사격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AI, 무인 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으로 우리 군도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는 선택적 모병제 추진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함께 선택적 모병제의 의미와 미래국방 인력 구조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최근 정부가 국민 개병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확대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기존 병역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징집 대상자, 병사로 가는 그 대상자 중에서 일부는 그냥 육군 기준으로 하면 18개월 병사로 복무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기술 집약형 부사관을 지원해서 병 복무 이후에 부사관으로 좀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도록 열어두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민 개병제 유지 차원에서 그 병사들을 징집병과 아니면 기술 집약형 부사관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충원하고 활용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제도는 AI, 사이버, 무인 체계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부사관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미래 전쟁 환경에서 이러한 기술 집약형 부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왜 지금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가 심각해서요. 병역 자원이 워낙 감소하니까 병사의 수를 지금처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간부 중심의 군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술 집약형 부사관이 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 중심으로 군의 인력 구조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군의 그 과학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했죠.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사이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군사과학 기술이 발전했는데 18개월의 복무 병사가 이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숙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집약형 부사관이 병복무 마친 이후에 모종의 기간 4년 내지 5년 정도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숙련도를 확보한 그 군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 군의 인력 구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민관 군이 함께하는 국방 인력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군무원도 확대를 한다든지 군에서 예컨대 요즘은 뭐 경계까지도 후방 지역 경계까지도 아웃소싱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고 현역은 전투 임무에 아주 충실할 수 있도록 그게 국방 인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군은 여전히 병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이 30만, 간부가 20만이니까 병사가 한 60% 되거든요. 이런 구조를 전환시켜서 역전시켜서 간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간부 중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지금의 간부는 너무 이게 복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단기 자원의 간부는 최소화하고 될 수 있으면 모두가 장기 복무를 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직업군인, 전문 직업군인의 간부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군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 영역도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군에서 들어와서 군에서 많은 기술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병사로 18개월 복무하는 것도 좋지만 병 복무 이후에 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장기 복무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몇 년을 근무하더라도 군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떤 취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직종들이 많이 뜰 텐데 그 보고 본인한테 강점이 될 만한 것 있으면 뭐 이렇게 선택해서 복무하는 것 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군에서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하는 것은 큰 숙제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자원을 군에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사관, 더 초급 간부들도 모집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라고 하면 급여라든지 뭐 복지 수당이라든지 뭐 처우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이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은 그 기술집약평 부사관 이후에 군복무 이후에 사회와 경력을 연계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 그 정부 부처 차원에서 모종의 길을 터주는 것, 경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군의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또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앞으로의 군 병력 구조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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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뒤늦게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도 인정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은 9일 해군본부에서 김경률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6년 전반기 해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해군 해병대 주요 지기자와 주임원사, 대위 이상 지휘관이 참석했으며 작전부대 지휘관들은 대비태세를 고려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결과를 공유한 데 이어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해군 해병대 핵심 현안과 예하부대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해병대 2사단은 지난 6일부터 김포 대나루 상륙기습훈련장에서 교관과 조교를 대상으로 상륙기습 기초훈련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교육에서 사단은 장병들이 해병대 특성화 훈련인 상륙 기습 기초 훈련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관화 능력과 상륙 전 전투 기술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공군 작전사령부 우주작전전대는 9일 주한 미 우주군과 함께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안보의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대 창설 2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결의의 탑 관람과 독립기념관 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 평화놀이 자유관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독립기념관을 돌아보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와 자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다 오후 중반 이후 점차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경기와 강원 북부로는 오후까지 주 강수가 나타나겠으며 충청 이남으로도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산악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뇌우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3도, 철원은 22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일 최고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